제가 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저입니다. 지금 6시부터 이제 라이브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아주 연예계, 저는 제 유튜브는 워낙 빠르게 연예 관련 뉴스를 많이 다루고 또 이슈가 되는 것들, 제 타이틀에 붙이는 내용이 연예가 이슈와 화제, 그리고 궁금한 비하인드 이제 중심인데, 사건 사고가 생기면 제가 현직 연예 기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발빠르게 가능하면 이렇게 보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학전 소극장을 설립한 아침 이슬을 불렀던 가수 김민기 씨가 오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민기 씨는 아침 이슬 민중가요죠. 이 노래는 양희은 씨가 불러서 대히트를 기록하는 이제 국민 가요인데, 민중가요로도 그렇고요.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죠. 김민기 씨가 이제 73세로 오늘 세상을 떠나서 많은 가요 선후배들이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가요계에서. 오후에는 또 개그맨이죠. 장두석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이제 전했는데, 이 소식은 제가 코미디 협회 관계자들 통해서 보도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만, 세상 떠난 얘기를 먼저 알리고 늦게 알리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장두석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아주 뜻밖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이용식 씨라든가, 이용식 씨는 선배고 또 후배 이봉원 씨, 그리고 또 팽현숙 씨하고 제가 통화를 좀 해봤더니 다들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슬퍼하고 마음을 아파한다는 것을 알고, 지금쯤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미리 시작하기 전에 좀 오늘 있었던 두 분의 별세 소식을 테스트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라이브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라이브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된 거는 사실 조금 어찌 보면 좀 낯뜨거운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7월 17일 날 10만 구독자 돌파를 했습니다. 10만 구독이 100만 구독자 어마어마하게 많는데 10만 구독했다고 그래서 또 라이브를 하느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제가 작년 11월 중순에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7일 꼭 보니까 따져보니까 8개월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가 또 현직 연예 기자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유튜브를 하는 걸 좀 주저주저했고 좀 미뤄왔었는데요. 좀 늦게 시작한 감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제가 연예가 소식을, 또 제가 유튜브를 하기로 결심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연예계 뉴스가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과장되고 부풀리고 또 아예 처음부터 주작된 뉴스들이 너무 많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는 연예 뉴스를 유튜브로는 잘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물이라든가 다른 제가 좋아하는 그런 유튜브를 많이 봤고, 연예 뉴스는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좀 하지 않았었던 건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다짐했던 부분이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제대로 된 뉴스를 좀 사람들에게 좀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만을 보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양념을 치고 좀 이렇게 부풀리고 과장해서 사실과 다르게 하면은 물론 사람들이 더 재밌어 하기도 하고, 가짜인 걸 알면서도 제목이 자극적인 이런 제목이 따라 들어와서 많이들 보고, 실제로도 저는 좀 의아한 게요, 그런 제목들을 달고 하는데도 굉장히 구독자가 많고 많은 조회수가 나오는 걸 보고 유튜브 세계는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유혹당하지 않고 저는 꿋꿋하게 팩트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10만 구독자를 8개월 만에 달성하게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드릴 겸 겸사겸사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유튜브를 해오면서 다뤘던 이슈들을 좀 한 번은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재미가 혹시 없더라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8개월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유튜브 동영상 중에 인기 동영상 위주로 이제 취재 비하인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은 제 유튜브에 들어오셨던 영상에 들어오셨던 여러분들이 들어온 그 영상은 개그맨 이용식 씨의 따님이죠. 이수민 양이 이제 트로트 가수 원혁과 결혼했던 날 4월 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제가 이제 워커힐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저는 뭐 정식으로 청첩장을 받아서 이용식 형님한테 참석해 달라 해서 이제 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하객으로 참석하고 돌아올까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또 이용식 씨가 조선 사랑꾼이라는 프로그램에 따님하고 예비사위와 뭐 지금도 출연 중입니다만 출연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결혼식 장면도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약간은 좀 결례가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이용식 씨는 아주 고맙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현장 소식을 제가 다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80만 가까이 조회수를 저한테는 뭐 당시 아마 제가 구독자 수가 5만 조금 넘었을 때인 것 같은데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용식 씨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비하인드를 얘기하면 결혼식 끝나고 또 계속 한 집에 평창동에 이용식 씨가 사는 집 원래 이수민 씨랑 같이 한 집에 살던 그 집에 뭐 집이 꽤 크죠. 그래서 이제 방 하나를 그게 뭐 방송에서도 계속 그 장면을 보여주긴 했는데 한 집에 동거하는 거죠. 사이 부부하고 그래서 제가 집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방송 중이어서 그거를 이제 방송 프로그램 출연 중이라 방송국에서 조금은 좀 꺼려 한다 해서 제가 좀 미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반드시 이용식 씨 집 거실에 가서 그런 부분을 제가 유튜브로 한번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용식 형님하고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라 근데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용식 씨는 뭐 워낙 딸 바보이고 뭐 제가 당시 유튜브 때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제가 30여 년 연예 기자 하면서 처음부터 만나서 이렇게 인연을 맺었던 인생 선배이고 또 연예계에 아주 고참이신데 늦게 결혼해서 또 이 딸 이수민 양도 굉장히 늦게 낳았습니다. 결혼한 지 아이가 생기질 않아 가지고 그래서 유산이 되고 굉장히 좀 어렵게 아이를 봐서 40 거의 가까이 돼서 이수민 양이 태어났고 그 이후로 이제 방송에서도 가끔 소개가 되긴 적은 있습니다만 이른이 훨씬 넘어서 사위를 보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을 결혼식장에서 연출을 했는데 그런 장면들을 제가 유튜브로 소개했던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구독 조회수를 눌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본 영상이 임영웅 상암 콘서트가 있었죠. 5월 달에 5월 25일 26일 이틀간 상암 월드컵 경쟁이 있었는데 당시 저도 이제 25일 날 첫날 공연장 현장을 방문했고 공연장 밖에 뭐 당시 한 5만 가까운 관객들이 티켓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그 2배인 10만 명 정도가 팬들도 많고 또 일반인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축제 분위기 아마도 제가 뭐 자가 발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셨지만 현장에 못 가셨던 전국의 많은 임영웅 팬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마치 임영웅 콘서트 현장을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대신 대리만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연출진들이 다 동원해서 아주 생생하게 장면마다 담아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장 취재 영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독을 구독과 조회수를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때 얘기를 잠깐 얘기하면 굉장히 저도 뭐 여러 가지 기억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영웅 콘서트 현장을 가면 느끼는 부분이 딱 하나,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영웅시대 팬들이 굉장히 배려한다. 나보다는 상대방, 모르는 사람들끼리예요. 그렇지만 한 가족 같은 그런, 그리고 뭐 그 숫자가 뭐 1000명, 2000명이 아니고 많게는 10만 명 가까운 이런 팬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그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수많은 지난 30여 년간 공연장이라든가 해외 그런 공연장, 팬덤이 많은 곳도 많이 가봤지만 정말 대한민국 콘서트 현장에 이제는 대중문화 그런 문화에 선진화돼 있다. 자부심 느낄 만큼 우리 팬덤 문화가 영웅시대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이고요. 뭐 티켓을 구하기가 정말 굉장히 힘들었고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게 저도 간신히 구해서 갔는데 직관하게 된 거를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보람과 만족감이 컸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또 굉장히 실감나게 현장 생생하게 보여줘서 나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던 게 아닌가. 제가 잠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강희롱 기자님 응원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연예 기자들 가짜 뉴스 남발입니다. 강희롱 기자님 믿을만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뢰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댓글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도 거기에 용기를 얻고요. 저도 유혹이 많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조회수에 좀 이렇게 거기에 목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회수가 좀 덜 올라오더라도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킬 생각입니다. 적지만 그런 분들, 그렇게 신뢰를 해주시는 분들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네, 강희롱 기자님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잘 봤어요. 이용식 씨 사이 보던 날, 세리공주님이 올려주셨네요. 가짜 뉴스가 아닌 바르고 팩트만을 올려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임영웅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잠깐 했는데 사실 영화 소풍을 이제 2월 달이었죠. 영화 소풍은 임영웅 가수의 무지개죠. OST로 그죠? 네, 모래알갱이였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오랜만에 라이브 하다 보니까 깜빡깜빡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래알갱이를 이제 OST가 나갔는데 사실 저는 잠실 롯데월드점 멀티플렉스죠. 롯데시네마에서 봤는데요. 내용은 뭐 이미 아시다시피 60년 만에 찾아간 고향에서 16살의 추억을 이렇게 하는 세 분이죠. 남은희, 김용옥, 박근영. 사실은 영웅시대 팬덤 분위기를 콘서트장이 아닌 극장에서 어떤 분위기인가를 좀 취재하기 위해서 갔다가 저도 눈물을 찡하게 흘렸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하는 그런 스토리가 마지막에 이 OST 영상, 이 노래와 함께 깔렸을 때 굉장히 찡했습니다. 이 모래알갱이가 비지로 깔리죠. 그래서 그 마지막 엔딩, 정말 가슴 찡한 감동을 극대화해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뭐 현장에 이런 느낌을 좀 보여줬고 들려줬지만 팬분들이 끝까지 그 엔딩 장면이 올라가는 그 장면을 이 노래와 함께 지켜보는 그런 장면들도 또 저는 제3자로서 또 다른 감동이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기자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 현장 가면 분명히 뭔가 색다른 게 있다라는 걸 제가 느끼는데 아마 예상은 뻔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소풍이라는 영화가 이미 다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부분이 뭐 전국에서 개봉이 돼서 당연히 임영웅 팬들이 가서 현장을 지켜서 많이 올 거다. 이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예상이 뻔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현장을 가면 또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사실 현장을 자주 가기는 어렵지만 그런 어떤 이슈가 있는 현장은 앞으로도
자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소중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했던 영상 중에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또 실제로 사주라는 거를 호응을 해주신 분도 많지만 그거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주라는 게 왠지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선입견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제가 핫스타 사주라 그래서 이제 임영웅 가수와 임영웅 가수 딱 한 명만 제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딱 한 명만 하려고 그랬다가 예기치 않게 김호중 가수가 불의의 사고와 함께 지금 현재는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2명을 제가 보게 됐는데, 종로 5가에서 제가 그냥 단지 어떤 무슨 점쟁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걸 또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아주 오래전, 이분도 제가 30여 년간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조선에서 저도 한 20여 년 이상 기자로 근무했을 당시부터 만났던 분인데, 종로에서만 45년간 같은 자리에서 영리학자로 명리학을 이렇게 연구하고 대기업이라든가 또 제가 이분과 교감을 가졌던 건 아주 당시에 최실화라든가 고인이 됐지만 최진실이라든가 이렇게 90년대부터 유명했던 연예인들, 탑스타들을 사주를 봤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인연을 맺었던 분인데, 제가 꼭 임영웅 가수는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호중 씨는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또 보게 됐다. 그래서 이제 2명을 소개를 했는데, 이 영상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줬습니다. 사주 그러면 통상적으로 생년, 그 다음에 월, 일, 그리고 태어난 시간, 이렇게 해서 4가지의 기본, 그래서 이 기본 사주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요. 제가 사주를 이분한테 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 사주를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궁금해서 물론 해본 부분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스타가 탄생하게 된 배경, 그런 스타의 사주는 뭔가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개인적인 일이라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이 백운비라는 영리학자가 제가 오래전부터 인연을 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스포츠조선에서 한 20여 년간 근무하면서 제가 연예부장을 2007년에 했습니다. 2007년에 하고 2007년 8년까지 하고 2009년 말쯤에 제가 이제 편집위원으로 이제 우선 데스크를 이제 물러난 거죠. 물론 대중문화 기자를 그대로 있지만 직책을 물러난 겁니다. 근데 스포츠조선이나 조선일보나 이런 개인 오너가 있는 언론사, KBS나 MBC라든가 이렇게 공영방송인 이런 언론사하고 좀 다르죠. 개인 오너가 있는 회사는. 그래서 대체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데스크를 하다가 물러났을 경우에 다시 어떤 데스크라든가 다시 그 윗자리에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 공영방송이나 이런 공영성을 가진 언론사, 큰 언론사들은 지금은 개인 사주가 됐지만, 서울신문 같은 경우, 제가 원래 출발을 서울신문에서 했는데 서울신문도 정권이 바뀌면 사장이 바뀌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오너가 있는 개인 사주의 언론사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내려놨고 포기했는데, 이분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주를 그때까지 본 적이 없는데, 사주를 봤더니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만간 내년 상반기에 국장으로 진급할 거라고 그래요. 당시 저는 직급이 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다시 뭔가 진급을 한다든지 새로운 직책을 맡는 데는 2, 3년, 길면 5년 가도 이렇게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언론사로 가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3개월 후에 내년 상반기에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사주 그렇게 나와 있다. 뭐 진급을 하거나 에이 저는 뭐 그럴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3개월 후 4개월 후에 지켜보세요. 그때 가서 말씀하세요. 그건 좀 뭐 믿지야 본전이니까 뭐 일단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상반기에 제가 부국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도대체 제가 믿을 수 없는. 근데 그런 거는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뭐 직함이라든 이런 거는 사주 없겠지만 굉장히 분명히 뭔가를 지금 현 상황에서 돌파구가 생기고 직장인이면 직급이 올라가고 새로운 직책을 맡는다. 그런데 직급이 올라가고 새로운 직책을 맡았습니다. 사실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그런 배경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말 나온 김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주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사주는 제가 아까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름이라든가 관상에 따라서 사람이 이미지가 조금 바뀐다고 그래서 성형을 하면 예를 들면 점이 없었는데 점이 생겼다든지 뭐 있었던 점을 뺐더니 사주 판자가 바뀌었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에서도 좀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주 생년월일을 가지고도 분석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름, 그 명리학이라고 그러지 이름 성명학이라고 그러죠. 이름과 또 더러는 이미지,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이 나이를 들어가면 다 나타난다고 그러죠. 주름 하나하나에도 그분의 살아있는 얼굴에 다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병행해서 이제 이렇게 사주 관상을 본다 그러죠. 두 가지 간지를 포함하면 사주에다 포함해서 팔자라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성형을 해서 팔자가 바뀌었다. 실제로 연예계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본인도 인정하고 주변에서 인정을 합니다. 잘 나가다가 괜히 얼굴 성형을 잘못했다가 팔자가 바뀌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8개월간 다뤘던 이슈들 중에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쫓아갈 수는 없었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영탁 막걸리 소송 관련이 있었고 또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유영지 이혼 소송 뭐 이 부분은 지금도 소송 중입니다. 이성균 사망 보도가 있었죠.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찌양 협박 사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영탁 막걸리 소송 관련해서는 뭐 영탁 팬들이라면 너무나 아마 지긋지긋한 어떤 피해 가수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그런 피해의 이미지 훼손 그리고 또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 뭐 뻔한 내용이죠. 영탁이란 이름 당시 제조사 막걸리 제조사는 그 제조사 대표의 이름에 영짝에다가 막걸리에 탁을 붙여서 영탁으로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탁이라는 이름을 상표권 등록을 했죠. 그런데 특허청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탁이라는 가수의 본명은 아니지만 영탁이라는 워낙 이름 있는 대중 가수의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이 알려진 마당에 그 영자와 탁자를 붙여서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억지라고 보는 거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상식선을 벗어나는 그런 거는 아무리 법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탁은 지난 3년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받고 최근 들어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결론을 매듭을 지어줬죠. 영탁이라는 이름은 쓸 수 없다. 1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을 줘서 그나마 영탁 본인은 물론이고 소속사 그리고 영탁을 사랑하는 팬분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죠. 영탁의 특허청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영탁과 또 비슷한 그런 이름들을 많이 올려놔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지금은 그런 이름들이 많이 그 신청이 돼 있는 거죠. 신청이 된다고 물론 다 등록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조심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우은숙과 유영재 이혼 소송은 뭐 사실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누가 잘했다 못했다 여론상은 유영재 아나운서가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여론상으로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내용 자초지종은 이미 알고 계신 거고 수많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법적 문제가 다 끝나면 제가 한번 제대로 다룰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영재도 만나봤습니다. 유영재를 만났다는 분들은 단 한 명도 현재까지 없을 거고 저도 만났지만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송 중이고 내용 자체가 워낙 민감한 부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추측이라던가 또 개인적인 주관이 업로드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를 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유영재 씨를 만나서 자초지종에 들은 얘기들을 한다면 근데 그런 얘기들은 지금은 조금 기다렸다가 다 매듭이 지어지면 그때 가서 비하인드로 제가 사실은 이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나와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둘 다 어찌 보면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성균 사망 보도, 이성균 씨가 결국에는 이 논란이 벌어졌던 것은 작년 10월이었죠. 처음 이제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가 됐고 결국에는 작년 12월에 이성균 씨 자택이 있는 성북동 자택 부근의 노상 주차장에서 스스로 극단 선택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성균 씨의 어떤 호감도 있는 이미지, 굉장히 이성균에 대한 호감도가 많았던 수많은 팬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마약 투약 의혹도 사실은 이성균 씨는 악성 유튜버들이 소위 말하는 사이버 해커들이죠. 근거 없는 사생활 침해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성균 씨가 사망 직전 유흥업소 실장이라든가 이런 자신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갔던 그래서 공갈 협박으로 고소까지 해놨고 이런 부분들을 잘 법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짚고 갔다면 사실 이성균 씨가 조금만 좀 참고 넘어갔다면 이렇게 슬픈 안타까운 일로 이어지진 않았을 텐데 이성균 씨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던 만큼 이런 부분을 또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하루 이틀 전에도 이미 사이버 해커들 정말 남의 흠집 사생활을 폭로해서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돈을 버는 이런 분들은 정말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적어도 유튜버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에는 많은 그 좋은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들 정말 이제는 TV를 보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재밌고 한번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연결돼서 링크가 돼서 정말 즐겁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유독 연애 관련 뉴스만큼은 가짜가 많고 연예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를 많이 다뤄서 힘들어서 고달프게 사실 소송까지 얘기하면 너무나 얘기가 길어져서 어쨌든 그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소송을 할래도 못합니다. 연예인들은 해봐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무튼 그런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찌양 부분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만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유튜브로 업로드를 한 두어 번 했지만 이 사이버 해커들 정말 뭐라 그럴까요? 유튜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있다면 정말 이 사이버 해커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사이버 해커들은 문제점이 자기들끼리도 치고받고 싸워요. 자기들끼리도 이익을 위해서 마치 저도 기사로도 다뤘습니다만 들판에 수많은 동물의 왕국의 짐승이라고밖에 할 수는 없죠. 그 동물들이 자기들 세계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가차 없습니다. 자기가 힘없으면 물려 죽이는 거고 힘 있으면 물어 죽이고 이러는 건데 동물들도 자기 동족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동물들조차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 호랑이는 늑대나 그 아래 사슴이나 그리고 또 늑대는 또 그 아래 동물
또 이런 식으로는 해도 자기네 동족들을 물어뜯는 건 없습니다. 하이에나는요, 배고프면 자기 동족들도 물어뜯습니다. 저는 사이버레카를 하이에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정말 저도 그런 부분에는 좀 일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지금 또 유튜브 측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우리 정부 측에서도 그런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유튜버가 해외 사이트이긴 하지만 국내 유튜브 코리아 측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법적으로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법적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잘 방안을 마련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해서 유튜브가 좀 더 건전하게 재미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기대하면서 꿋꿋하게 유튜브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한 30분쯤 지났네요. 제가 또 좀 댓글 올리신 분들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제 10만 구독 달성을 축하해 주신 분도 많습니다. 김연수님 축하드립니다. 무심천님도 가수 마이즈님을 영상에 올려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탁 팬들 많이 속상했을 듯. 딸기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무엇이되어님은 그렇군요. 영탁 가수님 좋은 일만 있기를. 팬분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 주신 것 같습니다. 김정혜님은 강희롱 클로즈업 10만 구독을 축하드립니다. 대기자님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호박님입니다. 그리고 이부자님도 축하해 주셨습니다. 또 이성균 씨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뭐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는데 대체로 이제 오늘 제 유튜브 오늘 라이브가 제 10만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제 감사드리고요. 뭐 제가 특별한 뉴스가 있어서 오늘 라이브로 한 거는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 8개월간 있었던 제가 다뤘던 뉴스들을 좀 이렇게 뽑아서 간추려서 저에게 관심을 줬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고 제가 이런 뉴스를 다뤘다는 부분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유튜버들과 좀 다르게 현장 뉴스도 많이 다루지만 또 관심 있는 연예인들을 인터뷰도 제가 많지는 않지만 뭐 열손가락에 꼽을 정도지만 물론 짧은 기간에 한 대여섯 명 정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어떤 가수나 연예인 또 우리 스튜디오로 불러서 이렇게 아주 심층적으로 본인들의 생각을 직접 제가 토크하듯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호중 씨가 있었고 이찬원 씨가 있었고 마이진 박혜신 씨가 있었고 또 이경영 김민정 씨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제가 해보고 싶었는데 또 여러 가지 스케줄이 많았고 저는 또 제가 뭐 기자로서 인터뷰도 신문사로 불러서 아니면 제가 그분들을 현장에 찾아가서 인터뷰로 기사를 많이 냈습니다. 제가 뭐 스페셜 인터뷰, 강희롱의 스페셜 인터뷰를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포털에 제가 강희롱 스페셜 인터뷰라는 타이틀로 130명 정도를 인터뷰했습니다. 굉장히 연예계, 대중문화계 핫한 인물들을 그동안 인터뷰를 많이 했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부터는 뭐 조금 전에 언급한 이렇게 대여섯 명 정도를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2024년 새해를 열면서 신년 인터뷰로 제가 했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김호중 씨는 음주 교통사고 굉장히 뭐 본인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겠죠. 팬들한테는 더욱더 날벼락이고 지금 현재는 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 중인데 뭐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김호중 씨도 새해에 나름 굉장히 아주 열정적이고 의욕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제 인터뷰에 그런 부분들이 다 일일이 본인의
생각과 각오들을 이렇게 밝혔던 부분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진솔하고 솔직하게 본인의 생각을 인터뷰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지난 5월에 5월 9일이었나요? 음주 사고가 났고 5월 12일 날인가요? 11일인지 2일인지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이제 고향 콘서트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고향 콘서트 현장에 가서 콘서트 현장을 소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일련의 지나온 과정들이 제가 인터뷰한 당사자가 그런 일들 또 예상치 못했던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 그런 큰 사고로 그런 불의의 그런 구속되는 그런 상황을 또 지켜보면서 또 사주로도 한번 이렇게 풀어보기도 했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뭐 향후에 다음 달 19일인가요? 뭐 2차 이제 공판도 있고 앞으로 김어준 씨 재판은 연말 중에는 아마 1심이 끝날 거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1심까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뭐 참여재판 얘기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 여러 가지 다퉈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마냥 늦춰지는 건 아니고요. 아마 6개월 안에는 재판이 1심은 마무리될 거로 봅니다. 그럼 1심 재판이 진행이 되면 일단은 뭐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도 뭐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수많은 변호사들과의 교류가 있고 또 이런 사고가 나면 제가 일단 그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 10여 명과 뭐 만나서 얘기도 해봤고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전화로 소통도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심이 6개월 안에는 마무리되면 일단은 1심까지는 일단 구속 상태로 갈 가능성이 많다. 원래는 법률 대리인 측에서 보석 신청을 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충분히 보석 사유도 되고 보석금을 내고 또 김어준 씨가 발목 부상이 심해서 또 발목 수술을 그 기간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김어준 씨는 워낙 유명인이고 유명인일수록 더 몸조심해야 되고 일반인이었다면 가능했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 이런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괜히 좀 피해를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감수해야 된다.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명인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팬들도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튼 1심 선고가 나면 현재 올라가 있는 혐의로 보면 음주 상해치상죄가 가장 크죠. 그리고 이제 도피 방조 혐의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음주 부분은 일단은 기소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현재 혐의 내용들만 본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그럽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법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일반적인 경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심 선고가 나면 예를 들면 징역 1년, 뭐 집행유예 1년 6개월 아니면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단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단기 실형 6개월 아니면 단기 실형 8개월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단기 실형 6개월 나와도 6개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바로 풀려납니다. 또 집행유예가 떨어져도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연말 안에는 구속 상태에서는 벗어날 거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재판 결과에 따라 항소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 부분은 좀 더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제가 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무튼 혹시라도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추가로 좀 이렇게 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진과 박효신 씨는 현역가왕 탑7에 들었죠. 그래서 마이진 씨는 이제 마이진 가수는 탑7에서 2위를 했고 박혜신은 5위를 했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전유진 그리고 김다현
또 거기에 탑7으로 들어와 있던 많은 가수들 다 제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해보고 싶은 분들이고, 하지만 제가 이 두 사람을 인터뷰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현역가왕 제작진과도 뭐 자주 소통을 합니다만, 현역가왕 제작진도 그렇고 또 많은 팬분들이 나중에 그랬고, 제가 판단하기도 그렇고, 이 마이진 박혜신이 현역가왕 탑7 중에서는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혜택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 기존 이미지에서 이 현역가왕을 통해서 가장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수를 제가 특별히 초대를 해서, 마이진의 무명 생활이 13년입니다. 마이진의 지난 과거의 얘기, 그리고 그동안에 걸어왔던 길,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본인 입을 통해서 아주 진솔하게 솔직하게, 마이진 씨는 또 솔직함이 매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물론 소중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팬분들과 소통하고 교감하고 하는 부분들이 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조회수로 반응을 보여줬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박혜신 씨도 요즘에는 한일 톱10 쇼가 이제 스피노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여기는 요즘 뭐 여러 가지 본인 스케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여기는 요즘 나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혜신 씨도 굉장히 무명 생활이 길었습니다. 거의 박혜신 씨도 10년이 훨씬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혜신 씨 매력은 정말 외모에서부터 여러 가지 매력이 넘치는 가수이고, 단지 트로트 가수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장르에 본인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그래서 박혜신 씨는 저도 현역강 이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제 스페셜 인터뷰에도, 강희롱의 스페셜 인터뷰에도 초대를 해서 기사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현역가왕을 통해서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된 가수 중에 한 명이다. 제가 지난 5월인가요? 5월 이제 어버이날 형태로 강남에 있는 코엑스이죠. 거기에 호텔 이름이 갑자기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강진 씨가 이제 어버이날 콘서트가 있었어요. 단독 콘서트. 제가 이제 거기를 갔더니 유일하게 게스트로 초대받은 가수가 마이진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이진, 자꾸 지금 헷갈리는데, 마이진이 아니고 박혜신 씨. 그래서 이제 박혜신 씨를 거기서도 제가 또 만났습니다. 거기 뭐 예상하지 않고 갔다가 박혜신 씨를 만났더니 또 굉장히 반갑게, 근데 길게 얘기를 못했어요. 강진 씨 콘서트인데 팬들이 마이진 씨 그 대기실 앞에 줄을 쫙 서가지고, 또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신 씨. 그래서 박혜신 씨하고는 사진도 못 찍고 워낙 줄이 길어서 잠깐 얼굴 보고 악수만 하고 제가 얼른 빠져줬습니다. 그만큼 박혜신 씨의 어떤 대중적 인지도라든가 또 팬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팬덤이 늘어서 지금은 이제 단독 콘서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올 하반기에는 단독 콘서트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매력이 넘쳐나는 가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고, 이찬원 씨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정말 다재다능한 가수로서는 물론이고, 이찬원 씨 같은 경우는 미스터 트롯 탑7 중에서 제가 기사로 다룰 때 정통 트로트를 맛깔나게 하는 가수는 이찬원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팬분들은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다른 가수들 다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감칠맛 나는, 그야말로 뽕기가 듬뿍 담은 트로트 가수로는 이찬원이 제격이다. 이거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 부분이고, 저도 제가 기사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찬원 씨도 한번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찬원 씨 역시 솔직하고 굉장히 방송 출연 요즘 많이 하죠. 아마 제가 알기로 한 6개 정도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 고정 출연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콘서트와 또 음반을 새로 만든 그런 장면, 그런 내용들을 앞두고 제가 이찬원 씨 인터뷰를 했고, 본인이 여러 가지 요리 실력이라든가 또 부모님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얘기들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서 자신이 3번인가 4번을 도전했던 그런 비하인드 얘기도 많이 해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감을 했고, 저도 그렇게까지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저도 뭐 오랫동안 이렇게 연예 기자를 하면서 많은 연예인들, 아주 쟁쟁한 뭐 남진 씨를 비롯해서 수많은 관록 있는 연예인들과 인터뷰하고 그들과 많이 소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뭐 방송을 하면서 뭐 떤다든지 이렇게 그럴 일은 없는데, 아유 이찬원 씨하고 얘기하면서는 워낙 말을 잘하니까 제가 오히려 아주 긴장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나름 그 토크를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경영 씨라든가 김민정 씨는 이제 배우이고, 이분들은 사실은 제가 유튜브 하는 거에, 우리 이경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 또래입니다. 그래서 배우로 활동한 지 굉장히 오래돼 있고, 뭐 젊은 친구들이, 제가 이경영 씨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던 거는, 이경영 씨는 유튜브를 좋아하는 젊은 팬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의외인데요. 김민종 씨하고 이제 이경영 씨는 판교에서 세차장을 새로 오픈했다고 제가 이제 판교를 직접 가서, 커미노시라는 곳인데, 역시 물론 뭐 세차장까지 가서 했던 거는 일부러 제가 스튜디오 부를 수도 있었지만 새롭게 사업을 했다 그래서 가봤는데 재밌게 했습니다, 나름. 그래서 이경영 씨가 그렇게 유튜버들한테 관심이 많고, 일단 올렸다면 조회수가 500만을 폭발하는 그런 대단한 유튜브 주인공, 본인 유튜브가 아니라 그런 유튜브에 그런 관련 이경영 씨를 올리면 그렇게 아주 유명하다 해서 했는데, 실제로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도움은 안 됐지만 나중에 이경영 씨한테 피드백이 왔습니다. 굉장히 강 기자님하고 재밌고 유쾌하게 유튜브를 해서 자신도 배우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후배 김민정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아주 색다른 느낌으로 한 거, 그리고 자신을 굉장히 멋지게 다뤄준 강 기자님한테 너무너무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마 김민정 씨나 이경영 씨한테는 그렇게 그분들이 팬덤이 있는 건 아니니까 호응을 많이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관록 있는 배우들, 관록 있는 연예인들과 이렇게 보람 있게 했던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합니다. 뭐 불과 몇 달 전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런 분들과 호응하면서 앞으로도 제가 유튜브를 하면 그런 현장성 있는, 또 이슈가 되는 분들,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분들을, 그래서 이런 분들, 또 팬분들이, 팬덤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긴 합니다만, 또 댓글도 그런 분들이 많이 달아주고요. 뭐 제가 바쁘고 스케줄이 많은 그런 유명 팬덤이 많은 가수라든가 배우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초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가능한 스케줄을 빼서 그분들이 저하고 인터뷰 시간을 내줄 만한 그런 대상이면 제가 아낌없이 저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소통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한번 이렇게 본인 입으로 토크를 해줬으면 한다라고 전달을 해서 그분들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 또 드리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만 연예 뉴스라도 아무리 재미와 호기심 중심의 내용을 많이 보고 싶어 해도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내용은, 제가 그런 분들의 사실을 다 취재를 했더라도 제가 그분들의 명예라든가 그분들의 자존심에 손상이 가는 부분은 알고도 안 다룹니다. 저는 오히려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면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훈아 씨 같은 분도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분, 올해 이제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나훈아 씨와 관련된 비하인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도 내년쯤에는 그분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좀 다룰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분이 아주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박수치고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렇듯이 강희롱의 연예가 클로즈업. 제가 연예가 클로즈업으로 출발했습니다. 연예 뉴스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은 제목이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만 어쨌든 제 강희롱의 클로즈업은 대중문학의 소식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 지금은 뭐 스포츠 연예 스타가 뭉뚱그려서 대중 스타로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고 그분들이 뭐 손흥민 씨라든가 뭐 이강인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대중 스타 못지않죠. 몸값도 전 세계 월드 스타급이기 때문에 우리 대중 스타, 연예 스타들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중 문학의 스포츠 스타들을 중심으로 다룰 생각이고요. 더 많은 분들이 계속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있는데 시간이 또 너무 오랫동안 하면 오히려 또 결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렇게 강희롱 클로즈업 라이브로 오랜만에 찾아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또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직접 라이브로 교감할 일이 있을 때 예고를 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롱 클로즈업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